안녕하세요. 강동환입니다. 자, 오늘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이 102점이 이 흑에게 이렇게 끊긴 모양인데 흑이 이 102점을 잡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문제로 보면 좀 풀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. 내가 직접 바둑 풀 때는 그렇게 쉬운 수도 내가 몰랐나. 그러니까 이제 바둑 둘 때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풀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가 좋은 수를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, 그래서 이제 조금 반성을 좀 많이 하면서 생각을 좀만 더 하면은 그게 줄어들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자, 쉽습니다. 일단은 이 두 점을 모려면 이 구석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모는 게 정답이 많아요. 자, 한번 구석으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몰았어요. 여기까지는 풀 수 있어요. 자, 100은 이렇게 달아나고 힘차게 또 한번 몰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바둑 감각이 조금 이렇게 없는 거예요. 땅떨어지로 다이빙 하면 어떻게 돼요? 옆으로 좀 그래도 조금 옆으로 이렇게 도망가요. 이렇게 도망갔을 때 한번 막아보겠습니다. 막아보면 또 이렇게 달아나는데 정신없으면 안 되고 상대 약점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다 두면 연결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두 점이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흑이 잡힙니다. 흑이 단수 치면 따면 돼요. 이러면 백이 살았습니다. 멋지게. 자,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몰지 말고 반대쪽으로 한번 몰아볼게요. 자, 반대쪽으로 이렇게 몰면은, 자, 역시 백이 낭떠러지로 안 도망가요. 자, 이쪽으로 도망가고 막아야 됩니다. 초보자들은 이렇게 움츠려드는 수가 있는데 일단 바로 막아요. 여기 끊기는 점이 무서워서 바로 못 막는 경우가 있어요. 처음 배울 때는. 근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왜 그러냐? 자, 끊었을 때 여기를 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아나면 됩니다. 자연스럽게. 그러면 이 백이 잡히니까 도망갔을 때 이때 또 신나게 이렇게 몰지 말고 얼른 넉 점을 단수 치면은 이 흑도 살고 백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. 이 정도만 탁탁 두어도 20급은 충분히 됩니다. 지금 바둑 보통 저는 한 30급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이런 모양이에요. 자, 한번 몰고 이렇게 나갔을 때 이쪽으로 막느냐 이쪽으로 막느냐 갈림길인데, 물론 이제 이런 돌이 없으면은 뭐 이쪽으로 막아도 돼요. 한번 볼까요? 자, 이쪽으로 이렇게 막고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바로 막으면 됩니다. 그쵸? 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. 일단 내 돌이 위험하니까 도망가고 이 돌이 달아날 때 잡으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돌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을 때는 이쪽으로 몰면 도망갔을 때,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빨리 들어요. 내가 도망갔을 때 막을 수가 없구나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데 이건 이제 흑이 더 힘들어요. 자, 이렇게 도망가고 안타깝게 또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끊으면은 당장 잡히니까 석점이. 그럼 이렇게 달아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힘차게 밀어요. 그러면 한번 막아볼게요. 자,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은 이때 용감하게 끊어주세요. 이렇게 바둑이 빨리 늘려면은 상대방 돌 이렇게 끊을 자리 있으면 일단 끊어보세요. 초보자들한테는 저는 권하고 싶은 게, 사실은 고수들도 마찬가지예요.
끊을 자리 있으면 끊는다. 물론 처음에 좀 실패는 하겠지만 이 끊어보면 상대도 괴롭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은 바로 이렇게 잡히죠.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이렇게 먹으면 이 백은 집도 크게 났고 달아났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이렇게 달아나면은 바로 이렇게 몰아서 잡고 이 석점도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수는 어지간하면은 좋은 수가 아니다. 이때 초보자를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잡으러 가면 안 돼요. 왜? 이번에 이제 흙이 여기를 꼬부려 가지고 백이 두 수밖에 안 되고 흙은 하나 둘 셋 수, 백이 먼저 잡혀요.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민다. 여기 이렇게 붙이는 수도 멋진 맥 같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꼬부리면은 흙은 하나 둘 셋 수, 백은 두 수, 이 백이 잡혀요. 이제 이럴 때는 그냥 힘차게 여기를, 이게 급소예요. 천하의 급소. 자, 오늘 이렇게 한 문제 하고, 보통 이렇게 바둑을 뚫 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. 내기 바둑 같은 경우 이렇게 밥 내기, 커피 내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, 그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커피 내기, 밥 내기 이런 정도는 저는 내기라고 생각 않고, 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 내기, 밥 내기, 술 내기 이런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그 대신 친한 사이끼리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친한 친구끼리도 제 경험이 참 많은데,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친한 분들끼리도 골프나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쳤을 때 이렇게 잃었을 때는 별로 화내는 사람을 못 봤는데, 이 바둑을 지면은 묘하게 이렇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머리를 써서 내가 너한테 졌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,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. 바둑에 그만큼 많이 시간 투자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, 머리가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긴 사람도 내가 막 머리 좋아서 이겼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. 그냥 내가 바둑을 많이 시간 투자하고 더 집중을 해서 이겼다.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죠. 이런 쪽에 소질이 좀 있는 사람. 근데 진 사람 경우는 막 바둑 져가지고 돈 10,000원, 20,000원은 중요한 건 아닌데 바둑 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, 이긴 사람은 막 속도 모르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자랑하고 하면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써먹써먹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, 저는 이제 이기는 사람도 사실은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? 막 재밌게 막 기분 좋게 진바둑 이기는 경우도 막 웃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웃음 참는 것도 어렵고, 그냥 웃음을 참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냥 웃음 자제는 해야겠지만 상대방 기분 배려해서. 근데 진 사람도 반성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 좀 더 이길 수 있을까 살짝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게 극복 방안이지, 그렇다고 해서 이 재밌는 바둑을 막 기분 나빠서 이렇게 막 안 두고 친구랑 싸우고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저는 이것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